합격 길잡이 영수원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러분, 저에게 하루에 공부는 그렇다면 몇 시간을 해야 좋을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하루에 최소 12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왜 12시간이 필요한지 설명을 두 가지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120%씩 공부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무조건 진도 맞추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남들 순공시간 다 12시간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싶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 한두 달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싶고 쉬고 싶고 엉덩이가 자꾸 떠지는 거예요. 너무 좀이 쑤시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대체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있지? 하면서 그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덧 12시간 이상씩 하게 된 건 저의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자, 저는 9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고 했어요. 수험생활이 1년이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나는 남들보다 벌써 3개월이 뒤처진 거였어요. 아니, 그보다 장수생들 혹은 작년에 시험 봐서 정말 아깝게 한 문제로 떨어진 사람 혹은 정말 0.5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저와 경쟁한 사람들이라는 거에 너무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가진 사람들이라 정말 불안했고 나도 빨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겠다는 압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20% 이상 공부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제가 왜 120% 전략을 세웠을까요? 내가 시험장에서 실수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거를 그 실수를 20이라고 잡았을 때 내가 실수해도 나에게 100%의 실력이 남아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험을 봤을 때 시험장에선 그렇게 안 보이더니 집에 와서 채점할 때는 내가 왜 이 답을 했었지? 분명히 답은 이건데 왜 내가 1번을 했지? 내 눈에 뭐가 씌었나? 이런 마음이 컸고 그건 정말 제가 실수한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민준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합격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즉, 실수해도 합격한다. 여러분, 합격생들은 실수하고 왔는데도 합격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를 많이 틀려서 실수해도 합격선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자. 이게 정말 베스트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수험생이기 때문에 긴장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더 맞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내 공부량의 120%씩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영어 공부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내가 잠들기 전에 단어 50개 더 외운다. 혹은 한자성어 2장 더 외운다. 혹은 한국사 오늘 내가 배운 거 잠들기 전에 빠르게 회독 한 번 더 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의 오늘 스케줄표가 적정선이 이미 맞춰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버해서 계획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떻게든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춰야 우리 단기 합격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두 주는 정말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아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반절이라도 따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잠자기 전에 한국사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1회독을 한 번 더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눈이 막 감깁니다.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자버리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피곤해 죽겠어도 침대에 누워서 일단 책을 핍니다. 책을 피면 내가 5페이지까지 설정은 했지만 정말 잠들기 직전, 눈꺼풀이 닫히기 그 직전까지 책을 보면 사람은 단 2페이지라도 봅니다. 자, 이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5페이지까지 다 못 봤어도 사실 오늘 2페이지 더 본 거 오늘 공부량 할당량 다 했는데 내가 플러스해서 더한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110%까지 지금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처음엔 힘들어도 몇 개월 지나면 여러분은 공부에 엄청난 속도가 붙어서 이것도 금방금방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 공부량의 몇 프로를 한다? 120% 한다. 그래야 우리 단기 합격하는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120%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스케줄대로 진도 맞추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120%씩 공부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내가 정한 스케줄 어떻게든 진도를 맞추는 건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어떤 강의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끝나면 다음 달에 바로 어떤 강의를 들어야겠다. 나름의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그 스케줄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그거 끝내면 9개월 혹은 10개월 혹은 12개월 후에 나는 시험 전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나의 몸, 그런 나의 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 스케줄 진도 맞추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5과목을 공부하기로 했다고 예시를 세워볼게요. 내가 영어 공부 3시간, 국어 공부 3시간, 한국사 그리고 3시간, 이렇게 하면 벌써 이 3개에서 9시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회를 2시간, 사회복지를 내가 1시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내가 12시간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강의 시간이 러닝타임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일 때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잠깐 강의를 멈춤해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한국사를 3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초과해서 4시간 정도를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사회 2시간, 사복 1시간 해야 되는데 한국사를 초과해버려서 지금 이 공부가 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일단 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 끝까지 내가 목표한 사회복지 보고 잘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한국사 끝나자마자 사회로 넘어가요. 사회에 일단 2시간 공부합니다. 2시간 공부했더니 이미 도서실이나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만약에 됐어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사회복지 강의 키시고 무조건 책 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 강의를 내가 켰는데 오늘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의 시간이 만약에 1시간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정말 오늘 1시간 어떻게든 완강하면 좋지만 이 1시간짜리를 20분이든 혹은 30분이든 보고 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120%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이거 지금 초과해서 잡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20분이든 30분 보고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1시간짜리 아예 안 봐서 그 다음날 2배, 더블로 공부하는 그 부담감보다 그 다음날에 내가 공부할 때 만약에 오늘 밤 내가 30분이라도 보고 자면 다음날 사회복지 공부할 때 나는 1.5배의 부담감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즉, 어제 못한 거 30분 더하기 오늘 할 거 1시간 하면 하기 때문에 2배 하는 것보다 부담감도 덜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스케줄 진도 맞추기 나를 몰아붙이자. 1시간짜리 강의 내가 오늘 다 못해도 30분이라도 듣고 잠들기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워져. 예를 들면 내가 1월에 기출문제를 풀었다. 2월에 단권화를 하고 3월에 요약노트와 문제풀이, 4월에 문제풀이, 그리고 5월에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회독이라는 것도 플러스로 계속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30분이라도 하고 잠들라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지금 단권화를 듣고 있는 단계라고 가정했을 때 30분이라도 들으면 이게 2월에서 3월 사이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분이라도 들으면 우리가 이게 딜레이 되는 게 한 달 될 게 열흘 혹은 일주일 정도로 딜레이 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딜레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아주 못하고 그날 하루를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그 다음 달에 요약노트와 문제풀이를 우리는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단권화에 대한 강의가 나는 거의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내가 딜레이 조금 되더라도 무조건 3월 스케줄 그대로 요약노트와 문제풀이는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 강의는 내가 딜레이 됐어도 일주일 정도만 밀린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공부를 3개를 하는 거예요. 단권화, 요약노트,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딜레이 된 게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도 참고 할 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줄을 세웠다면 절대 딜레이 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단기 합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시험 보는 그 날 전에는 시험 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두 번째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2가지로 요약하자면 결국 우리가 120%를 공부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나를 몰아붙이다 보면 우리는 순공 12시간도 모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엉덩이 붙이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어느덧 이 12시간도 모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저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볼게요.
저는 하루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 바로 13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13시간이 되었냐? 오전 8시 30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오후 11시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총 14시간 반입니다. 자, 여기서 점심 저녁 식사 2시간을 빼볼게요. 그러면 12시간 30분이죠. 사실 저 이 저녁 식사, 점심 식사 하는 시간도 밥은 거의 20분 만에 먹고 양치도 끝내고 나면 그 남은 40분 동안 거의 복습하면서 쉬었어요. 그냥 아주 푹 쉬는 것도 아니고 복습, 단어 외우거나 사자성어를 외우거나 혹은 한국사를 보거나 가볍게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식사 시간 통째로 2시간 빼도 12시간 30분 남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화장실 가거나 강의 교재를 프린트하러 가거나 혹은 쉬는 시간 포함했을 때 30분을 또 뺍니다. 그러면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 되었고 여기에 플러스 더 어떻게 했냐? 저는 집에 와서 씻고 나서 눈 감기 전까지 공부했습니다. 1시간씩 무조건 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늦게 시작한 공부 따라잡아서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1시간 더 했을 때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단기에 끝나요. 이 시험은 단거리 달리기이지 절대로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거리에 내가 확 끌어올려서 빨리 끝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느슨하게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루즈해져서 템포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합격까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20% 공부하고 그 120%의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떻게 단기간에 합격한 거야? 왜 너가 준비하는 건 왜 더 쉬워 보이지?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았어요. 뒤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한계까지 밀어 넣는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죠. 사실 저는 이거는 30%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나의 태도와 노력이 저는 70%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뒤에서 노력한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고 단기에 합격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세웠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략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전략을 세웠다면 나의 태도와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하루 공부 시간 최소 12시간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단기 합격 길잡이 영수언니였고요. 우리 사회복지 공시생들 모두 힘내요. 파이팅! 안녕!